자, 오늘 첫 번째 하려고 하는 거는 이제 방홍시험에 대한 이제 설명 있는 비문학 지문이랑 작품 이렇게를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쌤이 준 프린트는 이제 3개로 되어 있는데 하나는 수특 해설서라고 왜 EBS에서 나온 거 알지? 그거고 그 뒤에 2개는 지금 다른 데서 만든 거야. 그렇지? 그래서 변형 문제랑 섞여 있는 형태로 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 건데 뒤에는 이제 작품만 나와 있고, 그렇지? 앞에는 비문학도 있고. 앞에 한번 보자. 자, 먼저 보면 방흥시연은 신흠이 광해군 때 정쟁에 연루되어 김포로 추방당한 뒤에 정치적 좌절감과 소외감, 세상에 대한 염증과 대결 의지 등을 토로한 연작시이다. 이렇게 되는 쌤이 이제 그 정치적 좌절감이라고 하고 세상 이런 거 나왔는데 고전시에서 보편 구조에서 뭐가 중요하다 그랬냐면 속세와 자연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했잖아. 그렇지? 그래서 그때 이 고전시가의 보편 구조에서 고전시의 많은 부분들은 결국은 조선 이후고, 조선 이후에 어떤 시 창작 주체들이 주로 양반 사대부란 말이야. 근데 쌤이 사대부라고 하는 것은, 그렇지? 사는 선비인데 자연을 뜻하고 대부는 관리고 속세를 의미한다. 그래서 자연의 지향적 가치는 뭐랬지? 무심, 욕심 없는 삶. 그렇지? 속세 지향적 가치는 춤과 뭐라 그랬지? 효다. 이거 꼭 기억하라 그랬고. 그렇지? 근데 지향적 가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향적 가치도 있잖아. 어디에? 속세. 그게 뭐니? 바로 부귀공명이란 말이야. 근데 사실은 공명은 막 나쁜 건 아닌데 부귀가 부정적으로 많이 다뤄지는 거거든. 그래서 속세와 자연의 대비라고 하게 되면 보통 이렇게 지향적 가치와 지향적 가치 대비가 많이 나온다. 그 다음에 속세와 자연 사이의 어떤 갈등, 번뇌 이렇게 되면은 둘 다 추구하는데 어느 하나를 선택해야 될지 고민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야.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보면 속세로 간 거야, 여기로. 근데 거기서 추방된 거지, 일로. 자연으로. 그러면서 세상에 대한 염증, 대결 의지를 토로한 거지. 작품의 창작 동기는 그가 남긴 방홍시어서를 통해 알 수 있으니 그 일부를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네, 이미 전원으로 돌아오매 할 때 전원이 어디지? 자연이 되는 거야. 그렇지? 자연. 세상이 진실로 나를 버렸고 나 또한 세상사에 진력이 났기 때문이다. 세상은 속세. 돌아보면 지난날의 부귀와 공명은 이렇게 됐잖아. 그치? 부귀와 공명은 한갓 겨와 쭉적이나 두원풀같이 쓸데가 없는 것이어서. 그래서 야, 부귀 공명에 대해서 무슨 적 가치? 지양적 가치라고 했잖아. 이게 그걸 의미하는 거야. 지양은 싫어하는 거. 그렇지? 오직 사물에 접해 노래하면 풍부가 수레를 내려 호랑이를 잡는 만용을 못 버리는 병과 같았다. 이렇게 됐네. 풍부는 이제 중국 사람이고 이런 거 다 고사의 인용이라고 하지, 그지? 수레를 내려, 수레에서 내려서 호랑이를 잡겠다고 막 함부로 했던 일과 같았다는 거야. 방홍시연은 모두 30수로 이루어져 있으며 전체적으로 계절의 변화라는 시간의 흐름을 시상전개의 기본 틀로 삼고 있다. 이와 같은 시상전개의 틀은 작품 곳곳에 등장하는 시간 관련 표지어를 주목해보면 발견할 수 있다. 그러네. 그래서 이 시간적 흐름이 시상전개의 기본 틀이다. 그러면 보통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나오겠지, 그지? 작가는 자연물을 소재로 활용해 시간적 배경을 제시하기도 하고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기도 하는 등 시적 표현의 다채로움을 구현하고 있다. 이게 총 30수여서 선생님이 그 30수 전문 찾아가지고 해석해놨거든. 줄게. 알았지? 또 일단은 EBS에 나와 있는 것만 좀 한번 해보도록 하자. 해보시고요. 다음
자, 산촌에 눈이 오니 돌길이 묻혔어라 이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산촌이 뭐지? 산촌 어디라고? 자연. 자연과 속세를 대비해서 볼 줄 알아야 돼. 그렇지? 디테일하게 해석 못해도 되는데 고전 시가에서 큰 틀이에는 잘해야 돼. 알았지? 눈이 오니 돌길이 묻혔어라 이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눈은 시간적 배경 중에서 뭐지? 계절적 배경이 드러나지, 그지? 뭐니? 겨울이라는 계절적 배경이 드러나는 거고, 들길이 묻혔어라 라고 할 때 묻혔어라는 라고 돼 있는데, 이 묻혔어라 라고 하는 부분에 뭐야? 무슨 법이 있었어? 영탄적이죠. 그런 법이 있었단 말이야. 감탄이와 동결함이야. 그렇지? 여기서 이제 들길이 나오고 있는데, 들길은 바로 자연과 어디를 연결하는 속세를 연결하는 길이 되는 거야. 그렇지? 속세를 연결하는. 그러면 이게 묻혀 있었다라고 하니까, 눈에 묻혀 있다라고 하는 것은 길이 끊어진 거거든. 그래서 뭐야? 절을 드러낸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지. 됐지? 시비를 여지 마라 날 찾으리 네 있으리 그랬는데, 시비가 뭐지? 한 기분이지. 살인문, 그렇지? 살인문. 그렇죠. 시비는 살인문이고, 여지 마라. 그러니까 이걸 문 닫아 놓고 이걸 뭐라 그래? 두문 불출이라고 한다. 두문 불출. 고전시 3 했는데 한것 같은데 3 했겠지? 왜 한기불이지? 이상하네. 자, 안 했겠죠. 자, 그 다음 봐봐. 밤중만 일편 명월이 그의 벗인가 하노라. 그런데 일편 명월은 한 조각 밝은 달이고, 한 조각 밝은 달 이런 뜻이야. 조각편자거든. 한 조각. 그래서 영화 1편, 2편, 3편 할 때도 조각편자 쓰는 거거든. 밝은 달 이렇게 돼 있잖아. 그지? 밝은 달. 그러면은 시간적 배경이 되죠? 밤 이렇게 되는 거야. 그치? 그 다음에 이 1편 멍월이 뭘 의미해? 자, 연을 뜻하는 거야. 이건 대유법이라고 할 수도 있다. 부분으로 전체를 나타내는. 그의 벗인가 노라 이렇게 벗. 자연 친화적 태도죠. 그래서 이 일수는 자연 속에서 응가하는 삶에 대한 노래라고 할 수 있겠고, 그 앞에 이제 니, 쓰리 이런 거 무슨 법이라고? 있다 없다? 없다. 이거 무슨 법? 서리법이다. 뭐 알아둬야 돼. 그렇지? 초목이 다 메모란제 송중만 풀을 얻다 이렇게 되는데, 초목은 풀과 나무가 되어 있고, 다 메모란제 할 때 메몰이라는 건 묻혀 있다 이거야. 다 묻혀 있다. 묻혀 있다는 게 뭐냐면 초목은 그래서 묻혀있다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잎이 다 떨어지다. 그렇지? 잎이 다 지다.
그런 뜻이야. 그치? 다 떨어졌다. 그런 뜻이야. 근데 송죽만 풀을 얻다 이렇게 됐으니까 송죽은 소나무와 뭐지? 대나무고 풀을 얻다 이렇게 돼 있는데 요 둘이 대비거든. 그렇지? 그러니까 요 둘도 뭐야? 대비지. 시에서 대비, 대조 이거 되게 중요한 거야. 대비, 대조 되어 있는 거 찾기. 그렇지? 중요하다. 초목과 송죽이 대비, 대조 돼 있다. 그 다음 풍상이 섞어친 제내 무슨 일 혼자 푸른가 그랬는데 풍상은 바람과 서리를 뜻하고 그렇지? 의미는 뭐니? 시련이나 고난을 뜻하는 거야. 그렇지? 시련이나 고난. 내 혼자 무슨 일로 푸르른가 할 때 너는 누굴 나타내면 송죽을 나타내거든. 그치? 그러니까 무슨 법? 의인법이 되겠고 이렇게 넣어 그러면은 의인화된 뭐가 되는 거야? 청자가 되는 거고 이렇게 의인화된 청자가 드러나면 무슨 처가 된다? 대화체가 된다. 중요한 거야. 어? 두어라 감탄사고요. 감탄사 종정의 첫 글자에 감탄사 많이 나오지. 내 성의언이 물어 무엇하리 이렇게 돼 있다. 내 성의언이 할 때 성은 본성이 되겠다. 본성 알았지? 본성. 일반적으로 이제 유학에서는 그 본성을 뭐라고도 하냐면 덕이라고도 하는 거야. 덕 그렇지? 덕. 그래서 그 선생님이 1강 했었던 우리 1강 했었던 비문학 통합 주제 1강 있잖아. 거기 보면은 이거 나와. 덕, 본성 이거 나오거든. 덕을 의미하는 거. 내 본성이니 물어 무엇하리 서리법이다. 서리법. 그래서 의미는 이런 거지. 물어볼 필요 없다 이거지. 그러면 여기서 물어볼 필요 없는 것은 뭐냐면 그건 나의 성, 즉 본성이야 라는 건데 그 나의 본성은 뭐냐면 소나무와 대나무가 그지? 풍상이 섞어친 시련과 고난에서도 푸르는 것이 바로 소나무와 대나무의 본성이라는 거지. 그치? 그래서 이거 보통 뭘 지키는 거지? 지조와 절개를 지키는 모습이지. 이게 바로 본성이다 이거야. 그렇지? 소나무와 대나무의 본성은 지조와 절개를 지킨다 이런 거지. 지조와 절개를 지킨다. 알아둬야 돼. 그 다음 삼수는 그래서 송죽에 대한 기상에 대한 예찬이야. 소나무와 대나무의 기상에 대한 예찬. 그렇지? 예찬 기리고 찬양하는 거. 그 다음 육수 가볼까요? 어젯밤 눈 온 후에 달이 쫓아와 비추었다 이렇게 됐네. 이럴 때 이제 눈, 달 시간적 배경을 드러내는 패리고 겨울과 밤 이게 되겠죠. 조차 비추었다. 눈 후 달빛이 맑음이 그지 없다 그랬거든. 자, 맑음이 그지 없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맑음이 그지없다라는 건 긍정이니까 지향적이라는 걸 알 수 있어야 되고 지향적이라는 걸 알 수 있어야 된다. 달빛에 대한 예찬이죠. 달빛에 대한 예찬이 되겠다. 어떻다 천말 부우는 오락가락 하느뇨 이렇게 돼 있는데 천말 부우는 하늘의 가에 있는 끝이거든. 끝. 맞지? 말은 끝. 부, 가. 하늘의 가에 있는 뜬
구름은 하늘가에 뜬 구름은 이렇게 해석하면 돼. 오락가락 하느냐. 근데 이 구름이 그지? 달빛을 뭐하는 존재야? 가리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 구름은 긍정이 아니라 뭐라고? 부정적이 되는 거지. 그렇지? 부정적이 되는 거야. 그래서 부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이 되겠다. 구름은. 일반적으로 이런 경우에 만약에 이 달빛을 임금의 은혜 같은 걸로 해석을 하면 구름은 간신배가 되는 거거든. 이해되지? 근데 이 시에서는 지금 이 부분이 자연 친화에 대한 얘기여서 자연의 법인 달에 대한 이야기일 수 있어서 거기까지 해석은 하진 않는다. 근데 이런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걸 알아둬야 돼. 그렇지? 이런 해석을 오락가락 하느뇨. 그래서 부정적이다. 이 천일부, 천말 부분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거야. 석가래가 기나 짧으나 기둥이 기울었나 트나 수간모옥은 작은 줄 웃지 말아라 그랬는데 여기서 수간모옥은 같은 뜻이 초가삼간이야. 초가삼간. 이거는 이제 소박한 삶의 태도고 이런 거를 안분지족, 안빈낙도라고 하죠. 자신의 분수에 맞게 사는 거야. 작은 줄 웃지 마라 이렇게 돼 있는데 비웃지 말아라 이런 거죠. 작다고 집이 작다고 비웃지 말아라 이런 거. 어집은 만산나월이 그러네요. 만산나월이 다 내 것인가 하노라 이렇게 된다. 그래서 만산나월이 다 내 것인가 하노라 그랬으니까 이게 화자가 자연 속에서 달을 즐기며 살아가는 모습이죠. 달을 즐기며 살아가는 모습. 그렇지? 만산나월은 온산에 나월은 이 산에 있는 덩쿨의 풀에 비친 달빛 이렇게 하면 되지. 그래서 석가래가 길기도 하고 짧기도 하고 기둥이 기울어지기도 하고 틀어져 있기도 하고 몇 칸 안 되는 아주 작은 집을 비웃지 말아라. 만산나월이 온 산에 풀 덩굴에 비친 달들이 다 내 것인가 한다. 그래서 안민낙도의 태도이고 삶이 드러난다라고 할 수 있겠고 자연을 즐기는 삶이죠. 그렇죠? 10이 없은 후이라 영옥이 다 불관타 됐네. 12는 시가 오를 시자거든. 비는 그름이거든. 이 옳고 그름을 따지는 거거든. 선생님이 이거는 어디에서 일어나는 일이었지? 옳고 그름을 따지는 거? 자연이 아니라 어디다? 속세가 되는 거야. 지속세. 왜냐면 속세는 정치를 하는 것이라 했잖아. 재미, 그지? 관리가 돼서. 그럼 정치를 할 때는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맨날 뭐해? 싸운단 말이야. 당쟁 싸움, 당파 싸움이라는 거지. 당쟁. 그래서 이 10이 없은 후이라 할 때 10이가 없다라고 했으니까 옳고 그름 따지는 것이 없다라는 거니까
시비가 없다는 건 없은 후라는 말은 속세를 뭐한 뒤 떠난 뒤라 이런 뜻이다. 맞지? 속세를 떠난 뒤라. 영욕이 다 불관타라는데 영욕이라고 하는 거는 영은 긍정이고 욕은 부정이거든. 그 영예와 치욕이니까. 근데 영예와 치욕이 공존하는 곳 바로 속세의 가치다. 그렇지? 속세에서는 높은 벼슬에 올라서 영예로 올 수도 있고, 그렇지? 또 당파 싸움에 밀려가지고, 그지? 귀양을 가거나 이렇게 치욕을 얻을 수도 있어서 이 영욕이 다 불관타라고 하는데 불관은 관계치 않다 이런 거지. 관계가 없다. 나는 속세를 떠난 뒤라서 그런 영욕은 나랑 관계가 없어 이렇게 말하는 거지. 그렇지? 속세를 떠난 뒤라서 영욕은 나랑 상관이 없어 이런 거지. 금서를 다 흩은 후에 이 몸이 한가하다 그랬는데 금서는 이거는 가야금 검은 갈 때 검은고를 뜻하는 거고 책이죠. 근데 검은고와 책은 이제 음악과 책인데 보통 이거는 자연의 가치다. 자연은 학문을 탐구하기도 하고 노래를 부르거나 즐기기도 하는 곳이잖아. 그지? 흩은 후에 이 몸이 한가하다 그랬는데 지금 한가한 거 어디에 가치라 했지? 자연의 가치다. 그렇지? 속세는 어때? 바쁜 거. 그렇지? 속세는 바쁜 거. 그러니까 한가하면 날 가는 줄을 안다 모른다? 모르는 거. 이건 한가한다라고 한다. 날짜가 지나가는 줄 모르는 거 한가하다라고 한다. 백구야 가사를 잊으면 너와 nen가 하노라 그랬네요. 기사를 자 백구야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생각해야 되는 건 백구야의 백이 힐백자여서 무슨 어다? 색채어라는 거 알아둬야 되고 그렇지? 갈매기야 이렇게 불렀으니까 도노법이고 도노법이 쓰이면 영탄적이고 동시에 갈매기를 이렇게 부르는 거니까 의인화된 뭐라고 그랬지? 청자라고 했고 대화체다. 백구야 기사를 잊으면 너와 나인가 하노라 그래서 기사는 속세일이죠. 속세를 잊으면 너와 나인가 하노라 이렇게 돼 있어서 자연과 자신을 동일시하죠. 무라일체라고도 한다. 중요한 표현입니다. (14수고요) 그 다음 한식에 4월 초쯤에 있는 절기예요. 비 온 밤에 봄빛이 다 퍼졌다 이렇게 됐네. 계절은 언제야? 봄이죠.
한식도 봄을 나타내. 밤의 시간적 배경 밤이고 무정한 화류도 때를 알아 피거든 그러네요. 자, 보통 무정 그러면 부정적 의미고 무심 그러면 긍정적 의미거든. 그래서 유정 그러면 긍정적 의미예요. 그래서 무정하다라는 것은 어떤 정이 없다는 뜻이야. 무심은 뭐지? 욕심이 없다. 그렇지? 그 무정한 화류도 그런데 화류는 꽃이랑 버드나무거든. 그렇지? 버드나무. 근데 원래 예전부터 이 둘은 봄을 알리는 것이야. 그냥 봄이 되면 꽃이 피고, 알았지? 봄이 되면 버드나무의 가지가 뭐해진다? 가늘어진다라고 생겼단 말이야. 그래서 이 물가에 버드나무를 쫙 수영버드를 심어놨는데 겨울철에는 단단해 가지가. 근데 봄이 되면은 이게 축축 늘어지면서 바람이 부는 대로 막 머리카락이 흩날리듯 되게 아름답게 느껴진대. 그래가지고 봄을 표현할 때 이 꽃과 버드를 진짜 많이 하거든. 그래서 여기서도 그 두 가지가 나온 거야. 그래서 화류라고 하는 화류도 때를 알아 피었거든. 여기서 생각해 보면 얘네들이 이렇게 말했잖아. 그러니까 뭐냐면 정이 없는 꽃과 버들마저도 봄이 되자 그 꽃을 뭐했다? 피웠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렇지? 그러니까 원래는 참 메마른 감정이 없는 그런 꽃과 버들도 이 봄이 오자 이 봄을 즐기며 꽃을 피우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메마른 이 정이 없는 꽃과 버들도 이 봄이 왔다는 것을 느끼면서 꽃을 피웠다는 거야. 때를 알아 피었거든. 어떻다 우리의 님은 가고 아니 오는가. 자, 그래서 님이랑 꽃과 버들은 서로 뭐 되는 거야? 대비돼 있는 거야. 대조돼 있는 거지. 그럼 님은 가고 오지 않는 존재이고, 그렇지? 이 버들과 꽃은 다시 피었으니까 봄이 되어서 다시 돌아온 것으로 해석을 해서 둘이 대비되는 거지. 저 정없는 꽃과 버들도 돌아오는데 님은 왜 안 오나 이렇게 되는 거지. 님이 오지 않는 것에 대한 한탄 같은 게 들어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님에 대한 그리움이 깊어가는 거죠. 여기서 이제 님은 누굴까? 임금이라고 볼 수 있다. 임금. 당시에 이제 내용을 생각해 보면, 그지? 임금 선조가 되겠다. 선왕. 빨리 갔다. 그다음 구수 19수 가보자. 창밖에 워석버석 님이신가 일어나 보니 할 때 워석버석은 의성어, 음성상징어죠. 요런 거 이제 시험에 내신에 나올 때 비교해서 묻는 경우에 음성상징어를 사용해요 뭐 이렇게 나오면 찾기가 막 헷갈릴 수 있잖아. 그지? 꼭 알아둬야 돼. 님이신가 하고 일어나 보니 그랬네. 해란 해경에 그랬는데 난초가 핀 좁은 길에 이런 뜻이야. 난초가 핀 좁은 길에 낙엽은 무슨 일인가 할 때 낙엽은 이 워석버석의 원인이죠. 그러니까 이 워석버석 하는 소리를 낸 건 낙엽이었다는 거지. 그렇지? 근데 그 낙엽의 소리를
님의 어떤 신발 끄는 소리로 이해했다는 건 님에 대한 그리움이 뭐였기 때문에 깊어서라고 볼 수 있다. 님에 대한 그리움이 깊다는 것을 드러낸다. 어지버 탄식이고 유한은 간장이 그랬는데 한을 품은 그렇지. 유한은 한을 품은 간장 마음이죠. 간과 장이 다 끊길까 노라 그래서 애끓는 슬픔이라고 하거든. 애끓다. 슬픔을 표현할 때 쓴 표현이고 애끓다 그러면 보통 걱정을 나타내는 표현에서 쓰이는 거야. 애끓다와 애끓다. 꽃 지고 속 잎이 나니 시절도 변하였다. 그러네요. 꽃 지고 속 잎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계절이 언제게? 여름을 뜻하는 거야. 그치? 그러면은 여름이 되어가는 모습을 나타내는 거야. 시절도 변하였다. 풀 속에 푸른 벌레 나비 되어 날아다닌다. 그러네. 푸른 벌레 색채어가 되겠고 시각적 이미지를 형성한다. 니라셔 조화를 잡아 천변만화하는 무 그랬는데 조화를 잡아 라는 말은 조화를 부려서 천변만화라고 하는데 심이 전에 그랬잖아. 천뭐 만뭐 그러면 수많은 변화 이렇게 되는 거야. 그렇지? 수많은 변화 이렇게 되는 거지. 천산만락 수많은 천천만락 수많은 촐락 이렇게 된다지. 그렇지? 해석의 패턴이야. 자, 이런 계절의 변화를 누가 이렇게 하는 것인가 이런 뜻이 되겠다. 조물주에 대한 찬이라고 할 수 있다. 그 다음 노래 삼긴 사람 씨름도 하도한 샤. 삼기는 뭐지? 만든이지. 삼기다, 생기다, 만들다 이렇게 연호를 했어. 씨름, 근심도 하도할 샤는 많기도 많구나. 일러 다 못 일러 불러나 풀었던가 말해 다 못 말해 노래를 불러 씨름을 풀었나? 이 뜻이죠. 진실로 풀릴 것이면 나도 불러 보리라. 그러니까 화자도 지금 근심과 씨름이 쌓여 있음을 보여주는 표현이 되겠다. 제 29수가 되겠어요. 해석 다 됐지? 잘해놓고 뒤에 그 소재 의미나 이런 거 다 있고 하니까 내신 수능용 문제랑 이거 꼭 풀어봐야 돼. 그렇지? 자, 그러면 잠깐 끊었다가 소설. 현대소설 1 무정 할 거거든. 자, 기다려봐.